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구문 독해 수업을 영상 가이드로 촬영할 예정이니 업로드 되는 대로 다들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를 구매해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한 건데, 오늘 저랑 가장 먼저 배울 내용은 품사에 대한 겁니다. 이건 어떤 교재도 필요 없고요. 내가 품사가 어떤 거냐 나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우리 다 한글로 말할 수 있죠. 한글로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떤 지식 덕분에 우리가 한글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문법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거나 혹은 너무너무 익숙해서 한글을 자연스럽게 쓰겠죠? 영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쓰려고 그래 혹은 읽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한 베이스먼트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파트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영어의 기본, 한글로 따지자면은 가나 다나 마바 사도 아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파트, 품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품사를 진행할 건데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에서 저는 품사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품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적어서 철저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행여나 내가 암기력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지금 정리하셔서 정리한 프린트 가지고 오세요. 정리한 프린트를 가지고 와서 언제든 수업 시간에 참고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에서 촬영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의 모든 문법 혹은 모든 구문 혹은 모든 독해에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팔품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품사라는 게 뭘까? 말은 되게 쉽습니다. 말은 뭐뭐 사로 끝나는 게 바로 품사고요. 우리나라의 말로 한글로 따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혹은 아야, 어여, 오유, 우유의 자음과 모음, 가장 기초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에서 품사는 크게 방금 적었듯이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세 번째 부사, 그 다음 동사가 있습니다. 대명사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꽤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전치사가 있고요. 그리고 접속사,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니까 저는 감탄사 적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관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감탄사를 많이들 가르치십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품사가 정리되어 있고요. 제가 다 적었고요. 이 8가지 품사를 완벽하게 캐치하셔야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수업, 혹은 내가 하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수업을 듣는다면 영어의 문법에 관련된 혹은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모든 수업을 들을 때는 이 품사가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명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명은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름 명자를 사용해서 사람이나 혹은 사물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바로 어떤 내용이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보다는 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사의 역할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명사가 과연 문장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명사의 역할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적겠습니다. S, O, C인데
앞으로 저는 영어에서 계속 약자를 사용할 거고요. S가 의미하는 건 주어고, O는 목적어, C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Subjective, Objective, Complement. 그래서 이렇게 명사의 역할은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제발 좀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명사가 뭐라고요? 주목보예요. 이것도 알겠는데 주어가 뭐라고 했을 때 주어는 명사입니다라는 거. 목적어가 뭐라고? 명사입니다. 보어가 뭐라고? 명사입니다. 주어가 어떤 품사라고? 명사라는 품사라고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걸 다들 되게 많이 까먹는데 이거 까먹으시면 이제 앞으로 저런 문장 읽으실 때 많이 곤란해집니다. 특히나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도 이것까지만 더 적을게요. 자, 그리고 명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얘는 설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케이?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명사다. 예를 들어서 I'm 용원. 저는 용원입니다. 나에 대해 설명. I'm a teacher.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에 대한 설명. I'm a student. 저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명사보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형용사 가볼게요. 자, 형용사라는 건 우리 해석이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의 해석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happy 같은 혹은 beautiful 같은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happy는 행복한, beautiful은 아름다운, 예쁜이죠. 그래서 저는 해석 이렇게 할게요. 뭐뭐한 혹은 뭐뭐하는 혹은 이렇게 니은으로 끝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의 해석.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별것도 아니고 이걸 왜 봤냐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많이 사용할 거예요. 구문 독해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파트고요. 중요한 것도 형용사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 내가 영어 포기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럴듯한 내용.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수식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이 뭐라고요? 명사수식 이고요. 자, 명사수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랑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겠구나 정도만 그냥 추측하고 넘어가 주시면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는 이 파트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명사는 설명을 얘기한다 그랬죠. 형용사는 뭘 얘기하냐?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I'm happy 하면 내가 행복한 상태인 거고요. I'm beautiful, 내가 아름다운 상태인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부사 갈게요. 부사는 그렇게 딱히 좀 문장을 헷갈리게 하긴 하니까 얘도 해석 정도만 일단 먼저 적어볼까요? 보통 부사의 해석은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부사의 역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다들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해봐. 부사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잘 봐. 명사는 아까 앞에서 꾸며주는 애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습니다. 명사는 뭐가 수식한다? 형용사가 수식하는 경우를 명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사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들어가냐 하면은 부사는 되게 깔끔하게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합니다. 진짜 깔끔하지?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거야. 그게 바로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사의 엄청난 특징 중에 하나는 위치가 자유롭다는 이 사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는 막 이곳저곳 날아다닙니다. 마음대로 막 날아다니니까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사를 갈 건데요. 동사는 제가 영어에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사라고 하면은 영어의 왕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 동사는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와우, 어메이징하지? 문장의 오형식. 선생님 이게 뭔데요? 이걸 모르시면 이제 문법을 들으셔야 될 텐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형식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시고요. 형식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어의 문장은 오형식 안에 들어있거든요. 오형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영어 문장은 더 이상 영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중요하겠어? 따라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 해석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서술형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저희 구문 독해 들어가면 많이 사용될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뭐다 라고 끝나는 게 바로 동사의 해석 되겠습니다. 뭐뭐다. 예를 들어서 I study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뭐 한다? 공부한다라는 study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파트 대명사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대명사는 이름에서 다 얘기하듯이 이름 되게 깔끔합니다. 대신하는 명사를 얘기합니다. 즉 명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명사의 역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제가 앞으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예시인데요. 철수를 우리는 대명사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희를 우리는 대명사로 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댕댕이라고 할까요? 우리 댕댕이가 있다라고 하면 댕댕이를 이시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댕댕이는 이시라고 쓰는구나 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시라는 녀석은 이렇게 단어도 받아줄 수 있지만 이 it은요 문장을 대신할 수 있고요. 문장을 대신할 때 it이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면 문장을 대신하는 건 it과 that, this 전부 다 문장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저랑 문장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이용할 파트고요. 맨날 뻑하면 글을 읽다가 this가 나왔으면 이게 뭐야? 근데 앞문장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앞문장 혹은 앞의 내용이요 라고 제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명사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학교 내신이건 혹은 글을 잘 읽는다면 글을 이해했다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치사인데요. 누군가 저한테 동사 다음에 글을 읽기 위해서 뭘 잘 알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말 없이 전치사를 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전치사를 왜 사용하는지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전치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그냥 단순히 의미를 추가하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의미를 추가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게 전치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의미를 추가하려고 사용하는 게 전치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는데 전치사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 모든 영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강조하는 점 바로 어떤 점? 전치사 뒤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즉 전치사 뒤에는 항상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전, 명, 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쌤, 구가 뭘까요? 구가 뭔지 궁금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잘 집중해 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몇 분 안에 정리를 해버릴 겁니다. 전명구라고 했는데 전은 전치사였겠군요. 명은 명사였겠군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학생이라면 추측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가 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
구는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짝이 있습니다. 구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떠오르셔야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즉 그게 뭐냐 하면 구와 절이라는 파트가 세상의 반쪽이라도 떠오르셔야 됩니다. 구 하면 항상 절이 떠오르시고요. 절 하면 항상 구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럼 구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구는 말이야 뭐냐 하면은 영어에서 특정 단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특정한 단어가 있을 거거든. 그 단어 두 개가 합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특정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특정 단어가 나왔어. 그리고 그 단어가 다른 단어, 그 다음 단어랑 같이 의미가 합쳐진다라면 그 합쳐져서 그게 품사의 역할을 한다라면 그걸 우리는 구라고 말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봤었던 예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 to 부정사라고 하죠. to 부정사 뭐 더하기 뭐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지.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한다고 배운 적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 동명사도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동명사가 될 거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을 때 얘는 동명사니까 명사의 꼴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거고요.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단어 더하기 단어가 붙었을 때, 즉 to에 동사 원형이 붙었을 때 to 부정사가 되듯이 동사 원형에 ing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명사가 되듯이 단어 더하기 단어가 품사의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절은요 생각보다 더 깔끔해요. 단어는 단어야. 그런데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앞으로 주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s subjective라고 쓸 거고 v는 왜 동사라고 말했냐? verb입니다. verb. 자, 주어 동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동사가 품사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동사가 붙어서 특정한 품사 역할을 한다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는 우리가 뭐 볼만할 게 없을까?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런 거 혹시 배우셨나요? 관계대명사 배운 적 있으세요? 자, 사실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왜냐면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고요. 얘의 역할은 원래는 형용사입니다. 혹시 이것도 보셨나요? 접속사 대시라고 배운 적 있으세요? 접속사 대시 뭐냐고요? 명사입니다. 혹시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 배운 적 있으십니까? 의문사절은요? 네, 명사입니다.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구문 독해를 배울 때 여기 나왔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다 복습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을 배운 상태로 뭘 배울 거냐? 저랑 문법을 가시는 건 아니에요. 저랑 문법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문 독해를 통해서는 글 읽는 방법을 배우실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글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구와 절의 개념 완벽하게 캐칭해 주시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앞으로 좀 따라와서요. 전치사, 명사, 구, 전명구래매. 그럼 도대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구문 독해가 끝까지 다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장들을 우리가 마주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치가 발생한다라던가 혹은 강조 구문이 있다라던가 그 모든 데 이용되는 게 이 품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대로 쭈르륵 미끄러지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고 좀 확실하게 이 구문 확실하게 팔품사는 체크해주고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뭐냐? 자, 부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전명구는 부사 혹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우리 캐치할 수 있겠다. 됐죠? 자, 다음 접속사로 넘어갈게요. 자, 접속사 하면은요 되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는 건 이거죠.
문장은 항상 저랑 약속해 주세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장은 영어에선 주어랑 동사로 시작할 거예요. 자, 문장이 있는데, 자, 그러면 문장과 접속사의 역할은 왜 내가 문장을 적었냐면은 문장을 썼을 때 또 그 뒤에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한 문장에 원래 동사는 우리가 약속했듯이 원래는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조건 그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을게요. 접속사는 또 나누자면 얘가 좀 복잡하게 무슨 등위 접속사가 있느니 종속 접속사가 있느니 하는데, 자, 이렇게 기억할게요. 등위 접속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종속 접속사입니다. 내가 접속사라면,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면 무조건 종속 접속사라는 얘기야. 그럼 등위 접속사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원래는 and, or, but까지 배우셨겠지만 이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so, for이 있고요. for이 어떻게 해석되냐? 전치 다 for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비카우즈처럼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등위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파트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조금 밑에 조금 적어 볼게요. 자, 등위 접속사 and, or, but, for이 있는데 등위 접속사 하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살짝 지울게요. 자, 등위 접속사 하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 자, 모두가 가르치는 거, 정말 소위 개나 소나 가르치는 건 뭐냐면 등위 접속사면 반드시 이건 알고 갑시다 라고 병렬을 가르칩니다. 자, 병렬 구조가 뭐냐면은 우리 건전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어? 과학 실험 때 건전지를 앞으로 쭉쭉쭉 나열하면 직렬, 이렇게 나열하면은 병렬이잖아. 즉 모양을 어떻게 똑같이 가는 구조를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하면은 모양 일치, 즉 품사 일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예시가 있어요. 병렬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